자산을 불리는 게 쉬울까요? 세금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내 재산을 지키는 절세 전략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KB 고객의 절세를 돕는 세무 전문가 이호용 수석입니다. 부동산을 팔아 매매 차익이 생기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양도세는 개인별로 연간 매매 차익 합계액에 대해서 금액이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절세 포인트 3가지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연간 매매 차익의 합계가 커지지 않도록 연도를 분산해야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 표준이 20억일 때 양도세는 9.2억입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10억씩 두 해로 분산하면 총 8.4억이 돼서 8천만 원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매매 대상이 여럿이면 하나씩 나눠서 양도하거나 하나라고 해도 일부 지분으로 연도를 분산해서 양도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손실난 부동산이 있다면 이익이 난 부동산과 같은 연도에 팔아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 이익과 손실은 통틀어 계산하는 통산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부동산 하나는 20억 이익, 하나는 10억 손실인 경우에 연도를 달리해 팔았을 때 20억에 대한 양도세 9.2억을 내야 하지만 같은 연도에 팔면 손익을 합산해서 10억에 대한 양도세 4.2억만 낼 수 있어 5억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손실난 부동산이 이익난 부동산과 다른 연도에 팔리면 이 앞서 설명드린 손익통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셋째, 부동산을 양도하고 가족한테 현금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일부 지분 증여를 먼저 하고 같이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 순서를 바꾸면 절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과세 표준 20억을 2명에게 5억씩 증여해 3명이 함께 양도하면 총 1.2억의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양도세는 순서만 조정해도 수천만 원 이상 절세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 중 먼저 사망하시는 경우는 10억, 나중에 사망하시는 분은 5억까지는 이 상속세 면제 쿠폰이 주어진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금수저가 아닌 일반인들도 꼭 알아야 할 상속세 절세 전략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돌아가시는 부모님 상속재산 배분을 잘해야 절세한다입니다. 상속재산을 배분할 때 이 상속세 면제 쿠폰 범위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무 생각 없이 자산을 배분하면 남은 부모님 상속할 때 이 2번째 면제 쿠폰 범위를 초과해서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작은 관심 차이가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부모님 중 재산이 적은 분이 먼저 사망하시는 상황일 때 부부 증여를 활용하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쿠폰은 1차 10억, 2차 5억인 셈인데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상속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재산이 없고 어머니 재산이 10억인 경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후 어머니 재산 10억에 대해 상속세 9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5억을 부부 증여한다면 아버지 5억, 어머니 5억 상속받아도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셋째, 부모님 재산이 이 상속 공제 합계액에 훨씬 못 미치더라도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 신고만 잘해도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세가 2억 원이고 공시가격이 1억 원인 경우 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시가격 1억으로 상속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양도세가 약 2천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세 신고 시에 감정평가 등으로 2억으로 확정을 해두면 이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비과세 받는데 그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집이 한 채이면서
2년 이상 소유만 하면 비과세 조건에 맞는데요.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하신 분들은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 거주가 의무라 하더라도 또 예외인 경우가 있는데요. 상생임대주택 특례 조건을 갖추는 경우입니다. 상생임대주택은 2021년 12월 20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 계약을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제한적으로 올린 경우에 이 조건을 갖출 수 있는데요. 자세한 조건은 살펴보시더라도 계약 종료일이 2014년 12월 말에서 2년 연장이 돼서 2016년 12월 말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 조건을 갖추셨던 그 분들은 상생임대 조건을 갖춰서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웬만한 투자보다 더 확실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설명드렸습니다. 실제 실행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의 경계를 넓혀라!